당신의 마음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 그 구멍 안에 사는 감성 올빼미들의 심야 영화 이야기. 구멍나무 올빼미 시즌 2. 오늘 새벽 초이스 영화 바닐라 스카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멍나무 올빼미 시즌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달달한 밤에 잘 어울리는 여자 DJ 대추씨입니다. 저희 올빼미 방송이 개편을 맞아서 오늘부터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첫 시간이죠. 그럼 일단 지니씨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니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진희입니다. 네, 지니씨. 민망하네. 그동안 영화처럼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그냥 공포 영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릴러? 스릴러 영화 스릴러 같은 물이셨군요. 삶. 요즘은 장르가 스릴러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영화니까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얘기 나누게 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하게 된 14번째 영화 뭔가요? 바닐라 스카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렇죠. 바닐라 스카이는 2001년 작이었기 때문에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은 카메론 크로우였고 출연 배우는 톰 크루즈, 페넬로페 크루즈, 카메론 디아즈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고요. 줄거리는 어떻게 됐나요, 지니 씨? 되게 이렇게 모든 걸 가졌던 주인공, 이제 톰 크루즈가 맡았던 역할이죠. 주인공이 큰 교통사고를 이제 겪고 나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 다루는 과정이 거의 미스터리, 스릴러, SF에 가까운 그런 되게 흥미로운 영화였어요. 이런 영화는 정말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로맨스 같기도 하고 드라마물 같기도 하고 스릴러 같기도 하고 SF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오묘한 매력. 이게 우리가 저희가 했던 이터널 선샤인도 좀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좀 겹치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제가 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뭔가 오묘한 시간여행? 뭔가 시간 여행? 그 사람의 머릿속을 여행하는 느낌이 드는 영화? 네, 그런 그쵸? 거 좋아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 바닐라 스카이도. 근데 그 주인공 데이빗 역할을 연기했던 탐 크루즈. 그 데이빗은 진짜 젊은 재력가였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탐 크루즈를 절절하게 사랑했던 카메론 디아즈의 동반 자살이었죠. 같이 그렇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카메론 디아즈가 뭐 다리를 건널 때 다리를 아예 내려가 버렸던 다리 밖으로 네. 차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던 건데 뛰어내린 거죠, 거의. 그렇죠. 네.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그 절망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데이빗이 얼굴을 잃게 되잖아요. 얼굴이 네. 망가지게 되는데 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에 이 데이빗의 심리 상태, 데이빗의 자아가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봤나요?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데이빗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돈도 굉장히 많고 잘생긴 외모에 뭐 여자도 끊이질 않고 뭐 단짝 친구도 있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고 실제로는 굉장히 외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부모 일찍 잃고 모든 걸 갖긴 했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그런 거에 항상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모든 게 바뀌잖아요. 얼굴도 잃었지만 사고를 이제 빌미 삼아서 이 사진들이 자기를 이제 몰아내려는 그런 것도 보이고 그렇죠. 정말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건데 그 사람이 원래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뭘 얻고 있었는지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그
그리고 되게 그 시점이 그 뭐지? 그 카메론 디아즈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탐 크루즈가 카메론 디아즈하고는 그냥 뭐 잠자리 상대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페네로페 크루즈라는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메론 디아즈가 눈치를 챘고 그래서 이제 그 카메론 디아즈를 대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정말 탐 크루즈가 진심을 다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는 단계였어요. 그랬는데 정말 막 서로 사랑한다는 그 감정을 채 전달하지도 못한 시점에서 그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를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던 남자였고 뭐 거칠 게 없는 다 가진 남자였는데 두 가지 깨달음이 인생에 동시에 찾아온 것 같아요.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된 순간이 찾아왔고 그리고 갑자기 잃게 됐잖아요. 뭐 재산을 잃은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얼굴을 잃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도 병들게 되면서 잃게 된 거잖아요. 이것저것. 그렇죠. 이게 물질적으로 잃었다기보다는 마음 상태가 하필이면 또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이제 정말 망나니처럼 살다가 아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여인이 나타났잖아요. 사랑에 빠지게 된. 그래서 진짜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순간에 카메론 디아즈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사고가 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톰 크루즈가 자유분방하게 거칠 게 없는 사람이긴 했는데 또 잔정에 되게 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인간적인 감정?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 점점 정리가 안 그것보다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겁쟁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차라리 싫거나 싫으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카메론 디아즈한테 오해를 사게 만든 거잖아요. 사랑하는 척한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난 그냥 걔랑 잠만 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좀 사람한테 되게 무심하고 막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런데 그거를 떳떳하게 대놓고 하지는 못할 만큼의 겁쟁이? 비겁한 거죠. 솔직히.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 그 카메론 디아즈의 그 차에 올라타게 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안 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타게 되는 게 저는 그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 카메론 디아즈에 대한 그러니까 카메론 디아즈가 그 데이빗의 그 진실 말대로 비겁함일 수도 있고 나약한 모습 그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차에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데이빗이 딱 선을 긋잖아요. 마주쳤는데 나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것 같다는 식으로 선을 딱 그었는데 카메론 디아즈가 나는 오디션에도 떨어졌고 뭐 너한테도 버림받게 생겼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데이빗이 차에 타게 되는 거거든요. 불쌍하게. 그 사소한 선택 그 차에 타고 안 타고의 그 갈림길에서 차에 타면서 그 이후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데이빗이라는 남자가 뭐라고 해야지 뼛속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 과연 그 차에 타지 않았으면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미 작심을 하고 온 여자기 때문에 안 탔으면은 들이받기라도 할 그런 언젠가 사단을 냈겠죠? 그쵸.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운명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정말 사랑 감정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맞아. 저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진짜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남한테 못되게 굴거나 그랬던 거는 다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돼.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 카메론 디아즈가 정확한 직업 이런 건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슨 가수 같았어요. 무슨 앨범, CD 앨범도 들려주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나름의 꿈이 있고 생각이 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잔데 감정적인 농락을 당했고 그러니까 잠자리 관계를 갖는 거에 대해서 이 여자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약속이 그 행위인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사랑에 있어서 지고지순한 여잔데 너무 비겁하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이기적으로 그렇게 이 여자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어. 놀았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당연히 일이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맞아요. 맞다. 솔직하게 해야지. 네, 그리고 탐 크루즈가 항상 카메론 디아즈한테 했던 말이 곧 연락할게. 뭐 이따가 연락할게. 이 말 되게 자주 해요. 이렇게 soon이라는 단어로 곧, 좀 나중에 뭔데 카메론 디아즈가 막 나중에 감정이 폭발했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뭐 기다려도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너는. 근데 그렇게 항상 자기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고 이후에는 그 말을 자기가 돌려받게 되는 그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줄리래. 소피아한테서. 소피아한테 그 이제 정말 막 사랑이 시작될 때 사고를 당하면서 얼굴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줄리 입장에서는 그 얼굴을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마음도 다쳐버린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고장난 그런 감당할 수 없게 변해버린 이 데이빗이 되게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이 소피아는. 그래서 소피아가 이제 거꾸로 그런 말을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보자고. 꼭 다시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다시 볼 일이 없는. 그게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이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남자라는 자신감이 항상 있었던 사람인데 사고로 얼굴이 이렇게 좀 흉측해지면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맞아요. 있으니까. 나는 징그러울 거야, 보기에. 나는 되게 흉측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꼬아서 왜 웃는데? 막 이러고 자기 보고 웃거나 하면. 그리고 너 내 얼굴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라고서 자기가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 그쵸. 이후에. 그리고 처음에 그 사고당한 이후에 그 페네로페 크루즈 그러니까 소피아를 찾아갔을 때 소피아가 그 다쳐서 조금 달라진 좀 어떻게 보면 흉측해진 그런 얼굴이지만 볼에 이렇게 키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데이트 하자고 데이트 탐 크루즈가 신청했을 이렇게 때. 자신 없게 말했지만 하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인 씨 말대로 얼굴 자체에 막 거부감을 느낀 게 아니라 너무 마음 아파했어요. 봤을 맞아요. 때. 근데 탐 크루즈가 그 이후에 가면을 자꾸 쓰고 다니니까 가면이 오히려 더 그 모습에 이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쵸. 거예요. 그 소피아가 탐 크루즈가 맡았던 데이빗이라는 역할한테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당당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밝고 유쾌하고 항상 자신 있어 보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좋아했던 모습이 없어진 거니까, 외모를 떠나서 그 사람의 자기가 좋아했던 모습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탐 크루즈와 페네로페 크루즈 그리고 카메론 디아즈가 열연했던 그런 영화 바닐라 스카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씨의 잠깐 쉬어갈 테면 쉬고 넘길 테면 넘겨봐 코너입니다. 영화 바닐라 스카이 편을 맞아서 환상적인, 어쩌면 약간 몽롱하기도 한 하늘 베스트 3를 말해볼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공감을 일으킬지는 모르겠네요.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면 반쯤은 성공한 걸까요? 첫 번째, 양떼처럼 몽글몽글 모양의 조그만 덩어리 구름대입니다. 권저군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해질 무렵 노란 빛깔을 더한 하늘이면 한밤중 꾸는 꿈에서도 보고 싶은 하늘입니다. 두 번째, 두껍게 층을 이뤄 위로 쭉 펼쳐져서 마치 하나의 파도가 다가오는 것 같은 정라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면 태양이 구름 사이에서 쨍 하고 빛을 떼죠. 세 번째, 낮고 짙게 깔린 꼭 번개를 동반한 큰 비를 데려올 법한 난충은
회색 기운이 우중충하게 깔리면 그야말로 도시 한복판에서 소설 폭풍의 언덕이 재현될 것만 같은 불길한 기운이 들어요. 그럼 더 몽롱해지기 전에 보도씨의 잠깐 코너 끝. 네, 이제 2부 키워드 토크 시간인데요. 바닐라 스카이 영화에서 마음에 많이 남아있었던 키워드 하나를 택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신맛과 단맛입니다. 네,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새콤달콤? 좋다. 좋다. 한마디로 정리가 됐네요. 새콤달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신맛을 알아야 단맛을 안다.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그러니까 인생의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도 알게 된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데이빗은 인생의 신맛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남자였어요. 근데 그런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인생에 찾아온 신맛, 고통과 난간을 환상 속의 꿈 같은 그런 세계에 숨어버림으로써 해결하려고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던 거죠. 인생에 찾아온 시련을. 그쵸. 네. 인생에 찾아온 신맛을 마주하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가요, 진희 씨? 인생에 찾아온 신맛을 대처하는 자세. 근데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데이비처럼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정하려고 하고 왜 나만 이 모양이지? 이러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외면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인생이 괴롭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보통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사는 게 어떻게 행복하기만 해요. 힘든 날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이 괴로운 순간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날이 있는 거라는 말이 정말 진부하긴 한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정말 싫고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려 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냥 끌어안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데이빗이 행복을 위해서 현실 세계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각몽이라는 그 꿈속의 세계로 도피를 하는 건데 그 꿈조차 자기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 꿈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거죠. 무의식이 계속 방해를 해서 꿈조차 악몽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꿈속으로 도망갔던 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도망가려 할수록 행복에선 점점 더 멀어진다. 그래서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맘먹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속에서 자각몽과 무의식 이 두 단어가 신맛과 단맛을 또 대신하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자각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상상하는 스토리의 꿈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건데 그 꿈만 계속 꾸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냉동인간이 된 상태에서. 그쵸. 말하자면 인생엔 단맛뿐인 세상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 단맛뿐인 세상 속에서 결국엔 그 쓴맛을 끌어들이는 게 데이빗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데이빗의 무의식이 결국에는 그 단맛뿐인 거짓된 껍데기 같은 삶에서 자꾸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행복한 영화 같은 삶? 그게 진짜 악몽 아닐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사실. 그러긴 한데. 근데 정말 사람 미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우울한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예전에 봤던 작품 중에 빅피쉬 있잖아요.
네. 빅피쉬에서 그런 마을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평화로운 그 마을. 맞아요. 그 네. 생각이 딱 드는데. 네. 이름 생각나. 스펙터 마을? 맞아요. 스펙터 마을. 네. 근데 그게 되게 기괴해 보이고 저는 되게 뭐 소름 돋았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그때 네. 또 그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마냥 좋기만 한 거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행복한 걸 알려면은 사람이라는 게 참 아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사하고 정말 단 것만 계속 먹다 보면 단지도 모르는데 잠깐 쓴 걸 먹었다가 단 걸 먹으면 굉장히 달게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행복한 걸 느끼려면은 힘든 것도 겪어야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 그게 그래서 인생이 적절히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그런 행복들을 또 크게 느껴지고 그 씁쓸했던 그 순간들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신맛이 결과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그게 그쵸. 결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과정. 같아요. 네. 인생의 스토리는 쓴맛과 신맛이 있으면 그 후에 작은 거에도 정말 달다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진감네. 그렇죠. 사소한 것에서 정말 값진 행복을 느끼게 되는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건 쓴맛을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뭐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인생에 뭐 힘든 일들을 겪고 나면은 내 세계가 조금은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옛날에 내 시야가 정말 이렇게 좁았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인 줄 알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인 줄만 알았다면, 예전에는 근데 어떤 고통을 겪고 나면은 아,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네. 이러면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할 아직 그런 수준에 가지는 못했지만 제 정신의 어떤 고양이,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인생의 선물일 수 있다. 물론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요. 말은 하는데 음, 솔직히 잘 안 되죠. 힘들면 진짜 너무 싫고 그쵸. 예. 괴롭고. 뭐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고, 인생의 고난들이. 맞아요. 근데 다 그게 또 사람마다 자기가 느끼는 고난의 무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겪고 나면은 아, 이쯤이야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툭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제 아무것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그만 일에도 쉽게 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단련되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기듯이 이게 더 튼튼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사실 우리 참 요즘에 많이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뭐죠 이거? 갑자기 연설을 어디 출마하시게요?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2번. 네, 근데 조금 더 길게 보고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러면 조금은 힘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저는 딱 그 정리를 하자면 인생에 도피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생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그렇죠. 진짜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내하겠다고 맘먹는 순간에 인생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그 옥상달빛 노래 뭐지? 그 하드코어 인생을 얘기하는 것처럼 좀 독하게 얘기하는 면도 있다고 느끼긴 했는데, 또 저 같은 유리심장인 아이에게 유리심장인 사람에게 힘이 됐던 이유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1분마다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고. 그 말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현실은 힘들고 뭐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1분마다 찾아온다는 그 말이 아, 나한테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매 순간을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매 시간 매 순간을 그렇게 살면 그거면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순간순간들이 다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들을 그냥 무심코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니 씨에게 행복이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진 씨가 오글. 이제 새로 우리가 개편하면서 새롭게 신설된 코너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올빼미 라이브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진 씨가 이 바닐라 스카이를 보고 생각난 노래,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해 오신 걸 들려드릴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직접 기타 반주와 진 씨의 라이브로 이 밤에 잘 어울리는, 이 영화와 잘 어울리는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진 씨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올빼미 라이브 첫 시간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음악도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곳곳에 들어가 있는 음악들이 정말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영화의 곡을 하기보다는 그 영화와 어울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곡을 좀 들려주고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이소라 씨의 트랙 9이에요. 네. 7집의 9번째 수록된 곡인데, 이 곡이 이 영화가 전해주려는 메시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사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가을밤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 같이 듣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소라의 트랙 9 그 노래를 끝으로 진 씨랑은 인사를 하고요. 이제 진 씨 라이브 후에 다음 나나 DJ와 함께하는 내 눈에만 보여 코너가 또 이어지니까요. 계속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다음 주에 봐요.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일을 들어올렸네. 걷고 말하고 배우고 하늘로 멈춰는 곳 나대로 가고 멈추고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반하게 하고 당연한 도덕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태어났고 태어난지도 모르게 그렇게 잊혀지겠지. 존재하는 게 허무해. 울어도 지나면 그뿐. 나대로 가고 멈추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강하게 하고 평범한 불행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Hey, you don't forget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이 하늘 거쳐 지나가는 청춘 새벽영화관 구멍나무 올빼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멍나무 올빼미 청취자 여러분. 상큼한 비타민 같은 DJ 나나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너 이름이 제대로 생겼어요. 일명 내 눈에만 보여인데요. 먼저 코너 소개하기 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게스트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영혼 없는 웃음의 대가 고스트씨, 언뜻 들으면 달콤한 보이스 쿠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왜 이렇게 영혼 없는 영혼 맞다. 영혼 없는 영혼 없어요. 너무 영혼 없이 웃는데요? 저만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무 신나는데요. 와 하나 쉬고 뱉는 거라서. 맞아. 아, 그래요? 네. 잘 지내셨죠?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저는 그동안 영화를 좀 많이 봤어요. 저희가 뭐- 지난번 그 번지 점프를 하다 안에서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잖아요. 맞아요. 한 2달 만에 뵙나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녹음은 못했지만 번지 점프도 보고 오늘 할 이 바닐라 스카이도 보고 뭐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영화 많이 보면서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고스트 씨? 저는 영화도 보고 저도 물론 좋아하니까. 음. 근데 막 뭔가 계속 이거 구멍나무 올빼미도 밀렸는데 이걸 안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던 걸 안 하니까 다른 것들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밀린 할 것들을 지금 처리하느라고 되게 매일매일 늦게 작업하고 있어요. 네, 다들 바쁘게 잘 지내셨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코너 이름이 내 눈에만 보여라고 합니다. 혹시 이 제목 누가 지었나요? 왜 보세요? 저 아니에요. 왜 누구? 어떤 놈이야? 이거 고스트 씨를 위한 제목인가요? 라고.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네요. 고스트라는 게 유령이니까 내 눈에만 보여랑 뭔가 네. 괜히 의미를 이렇게 해보려고. 강한 의미 네. 부여가. 왜 이런 제목이 나왔냐? 네, 저희 코너는요, 오늘 새벽에 초이스된 영화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엿보는 시간입니다. 영화 보다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주연부터 수많은 조연들까지. 주인공이야 어디서든 조명받고 또 이야기되곤 하지만 잠깐 스쳐간 역할에는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비중의 캐릭터들이 가끔은 마음에 뭔가를 툭 남기고 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 지금으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 끝나지? 잠깐 졸았는데. 튀어나와서.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자, 오늘의 영화 바닐라 스카이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두 분의 눈에 보인 캐릭터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스트 씨. 네. 저는 뭐 주연들도 너무 매력적인데 그 상담하러 오는 정신과 의사 맥케이 박사. 맥케이브 박사가 저 사람 정체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는데 처음에는 변호사인 줄 알았었거든요. 저도요. 변호사인 줄 알고 계속 보다 보니까 자꾸 딸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 얘기가 나오려나 하다가 보다가 결국에는 가상인물이었다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그 좀 다른 캐릭터들은 다 주인공이 그 현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자각몽 속에서 아예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막 자꾸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얘만의 삶이 있었는데 얘한테는 이게 진짜 삶인데 이렇게 이 주인공이 가짜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 사람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다른 인물을 한 명 오늘 설정해 오긴 했는데 굉장히 그 박사 인물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보면 이제 영화의 초반부부터 마지막 씬까지 계속 등장은 잠깐씩이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꼭 주연 말고도 굉장히 이렇게 그 감독이 의미를 부여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우리 쿠씨가 선정해온 인물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저는 그 주인공의 회사 비서로 잠깐 나오는 이 자니 갈레키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미국 시트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엄청 웃기는 게 있어요. 그 빅뱅 이론이라고 그 굉장한 이과 쪽 천재들인데 사회성이 결여된 애들이 나오는 그런 시트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주인공인데 이 그 시트콤은 최근 시트콤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봐서 이 자니 갈레키라는 인물이 눈에 익었는데 영화에 그 잠깐 등장한 두 씬인데도 아 내가 저 사람 알아 하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이 자니 갈레키라는 빅뱅 이론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골랐는데 잠깐 등장해서 잠깐 뭐 이렇게 기억이 안 남으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 7명의 난쟁이들에 대항하는 임원을 한 명 뽑잖아요, 나중에. 토미 아저씨. 네, 토미 아저씨. 그 아저씨의 임금을 50% 인상하고 이제 임원진 반대편에 사무실을 차려줘라 라고 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보면은 이 자니 갈레키라는 비서거든요. 근데 보면 잠깐 나오긴 하는데 말투 같은 데서도 벌써 그 빅뱅 이론의 그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말투가 이때부터 약간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보실 때 그 장면을 좀 유념하시고 보면 빅뱅 이론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더 재밌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영화에 스필버그 감독이 카메오 출연을 했다는데 그래요? 스필버그가요? 네. 다 출연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어요. 왜지?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저도 아직 나왔다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잘 잘못 모르겠네요. 기자한 줄 알았는데 잠깐 단역으로 나왔나? 그래서 분명 비서만큼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파티 씬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네. 나오잖아요. 혹시 그쪽에서 찾아보면 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네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중에 발견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중과 초를 남겨주시고요. 함께 사실 스티븐 함께하는 스필버그의, 이런 방송이죠, 저희는.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늘 우리 지인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죠. 갖는 게 우리의 특징이랄까요? 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캐릭터들을 이제 잠깐 나오고 끝났지만 우리가 그 캐릭터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의 엔딩, 마지막 모습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쿠씨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 비서 역할을 맡은 자니 씨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뭐 딱 두 씬 등장하는 굉장히 자기 캐릭터긴 한데 영화를 다시 만들어 보면은 그래도 이 단역들이 꼭 잠깐 등장해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캐릭터를 확 설정을 딱 해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랑 보면은 이 사람이 딱 설정한 그 비서 캐릭터가 일은 처리는 하는데 약간 맹하고 이런 모습이 약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티 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제 자각몽 꾸기 그러니까 실제 인생의 아무튼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비서 역할을 잘 하다가 이 사장이 자살함으로써 왠지 그렇게 빠릿빠릿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을 것 같아요. 잘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빅뱅 이론에 나오게 된 거예요. 똑똑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가 이상하게 돼서 빅뱅 이론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천의 완벽으로. 그렇죠. 다 위아더 월드다. 바닐라스카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빅뱅 이론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저는 이런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네요. 이 영화의 엔딩이 진정한 엔딩이 아니다. 그런 그렇죠. 거죠. 이 잔이는 영화 내에서 또 다른 영화로 이게 벤다이어 그림처럼 넘어갈 수 피지컬 있는 같은 작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고스트 씨가 말씀해주신 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엔딩이라기보다는 이 인물을 주제로 만약에 영화가 된다면 아예 영화가 새로워질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인셉션 같기도 하고 이터널 선샤인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가 자기 딸이랑 이렇게 맨날 저녁 먹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상담을 일찍 끝내는데 막 딸이랑 가고 막 이 친구랑 주인공하고 데이빗하고 상담을 할수록 자기가 막 이렇게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딸이 진짠가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데이빗이 자기 자각몽이라고 밝혀지는 순간까지 이렇게 도와주면서 점점 자기가 꿈속의 존재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데이빗을 도와줘서 이렇게 얘 자각몽 밖으로 탈출하게 자아를 찾게 할 것인가 아니면 데이빗을 남겨둬서 자기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막 그런 고뇌를 다룬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쳤잖아요. 이거를 맞췄어. 네, 지금 쳤네요. 이 영화가 원래 원작이 있는 영화잖아요. 네. 이 오픈 유어 아이즈라고 이제 스페인어로는 아브릴 로스오스라는 어. 눈을 떠라. 스페인 전공입니다, 제가. 이 눈을 떠라라는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이 원작에서 그 박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원작은 약간 끝부분이 좀 다른데 영화가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스포일러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똑같은 박사가 등장을 하는데 원작에서는 약간 이 사람이 자각몽을 꾸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하거든요. 끝부분을. 이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그 주인공이 보면은 이 정신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정신 이상이 아니고 뭐 자각몽이고 이렇게 얼음 인간 상태인 상황에서 자각몽을 꾸게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정신 이상이었다면 이라는 식으로 약간 오픈 유어 아이즈라는 원작은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도 뭐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자각몽이 가깝겠지만 약간 열린 결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이 바닐라 스카이에서는 박사한테 딸 이름 말해봐라 하면 막 혼란스러워하잖아요. 내가 지금 딸 이름의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그렇게 혼란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 원작에서는 자꾸 그렇게는 안 하고 너가 지금 계속 속고 있는 거다. 자꾸 그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너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 네가 속고 있는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원작에서도 약간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 페넬로페 크루즈를 뭐 불러내고 막 얼굴 다시 좋아지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지금 정신 이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 거죠. 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옥상에서 딱 뛰어내리는 씬에서도 뭔가 추락할 때 파열음이 들려요. 원작은. 퍽 하는 소리 같은. 그러니까 이게 죽었을 수도 있다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퍽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 뒤에 이제 그 눈을 뜨라는 대사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이 바닐라 스카이에서도 그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또 계속 말이 많아지긴 하는데 바닐라 스카이에서는 그 눈을 뜨라고 할 때 맨 마지막에 눈을 딱 진짜 뜨면서 끝나는데 원작은 눈을 뜨라는 말만 나오고 화면은 계속 검은색이에요. 그 인셉션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인셉션 처음 봤을 때 엔딩이 그 유명한 엔딩이 팽이를 딱 돌려놨는데 이게 안 멈추고 계속 돌잖아요. 그것 때문에 와 정말 소름이 돋았고 그 엔딩 하나 때문에 계속 몇 번을 봤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 원작 오픈 유어 아이즈가 그렇게 끝났으면은 정말 더 멘붕이었겠어요. 봤을 때. 네. 맞아요. 이게 진짠가 아닌가. 그래서 더 원작의 평이 더 좋은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원작을 보라는 추천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원작은 확실히 그 초창기 97년도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이런 영상미를 보여줬어. 막 이런 게 더 있어서 재미는 있는데 그 톰 크루즈가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네. 잘 표현을 네. 해주셔서. 역시 재벌 2세만한 매력이 없고 남자는 재벌 2세. 재벌 2세 부자고 젊고 그렇죠. 회사도 안 가고 놀러 가고 네. 회사는 놀러 가고. 맨날 아, 역시 취미로 돈 버는. 설레하시네요, 나가. 결론이 좀 씁쓸하게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꿈이라는 그런 걸 이제 이용한 영화라서 그런지 인셉션도 나오고 이터널 선샤인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원작이 따로 있는 영화라서 그런지 원작과 비교하는 그런 맛이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연이 아닌 조연 배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저번 그 했던 영화가 뭐였죠? 이터널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을 이렇게 셋이 해보고 그 다음 또 처음 영화잖아요. 네. 그때와는 또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히 이렇게 조연을 좀 중간에 둔 영화 해석을 하자고 아예 좀 잡아서 그런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좀 얘기하는 주제들이 좀 더 풍부했던 것 같아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본 사람 있다면 분명 그 비서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두 컷밖에 되진 않지만 이거 쿠시가 얘기했는데? 막 이러면서. 쿠가 있습니다. 쿠가. 고스트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녹음해서 그냥 일단은 기분이 좋네요. 다들 오랜만에 뵈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냥 영화 봤을 때도 재밌긴 하지만 조연을 보고 영화를 보니까 영화를 두 편 본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동감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구멍나무 올빼미 마지막 코너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대추 씨의 잠 못 이루는 밤. 바닐라 스카이라는 건 영화 속에도 등장하는 모네의 그림, 아르장퇴유의 세느 강에 담긴 하늘을 말합니다. 평화롭고 고즈넉한,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오묘하고 신비로운 빛을 띠는 하늘. 데이빗이 소피아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날, 이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선 그에게 하늘은 더없이 로맨틱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데이빗이 사고를 겪고 나서, 그러니까 큰 아픔을 겪고 나서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말입니다.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이 그림 앞에 다시 섰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등장한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겪어낸 뒤에 그가 다시 마주한 이 그림은 분명히 훨씬 더 근사하고 깊어진 바닐라 스카이를 보여줬을 거예요. 깊어진 고민만큼 깊어지는 눈, 깊어지는 생각이 이전보다 더 근사한 하늘을 만나게 하니까요. 당신도 이 밤 더 근사한 하늘을 만나기 위해 조금 더 깊어지는 중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함께 볼 영화는 비카인드 리와인드입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Through the rain and snow, I wanna be with you. Oh, I wanna be